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원광대학교 의예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엄청 무덥죠, 그렇죠? 그래서 뭐 전국적으로 막 한 40도 가까이 날씨가 이렇게 더운 날씨이기 때문에 학생들도 공부하기 힘드시고 또 부모님들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수시 준비하시기 힘드실 것 같습니다. 잘 준비하셔가지고 원하는 대학 꼭 합격하시기 바라고요. 더군다나 올해는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변화도 있지만 자기소개서가 올해 폐지가 되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원서 접수가 9월 평가후 원서 접수하고 난 다음에 원서 접수까지의 과정이 되게 눈치작전이 치열할 거라고 예상이 되어져요. 자기소개서가 있는 경우는 학과 변경이 사실상 어렵지만 자기소개서가 없기 때문에 학과 변경도 조금 더 자유롭게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원서 접수가 조금 더 치밀하게 원서 접수 과정 또는 전체적인 경쟁률을 고려하는 원서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원광대학교 의대는 이번 시간에 설명을 드릴 건 원광대학교 의대와 원광대학교 치대를 좀 같이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원광대학교 의대나 치대는 전체 의대나 치대 구간 중에서 중위권 이하의 대학이죠.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많은 분들은 원광대 의대나 원광대 치대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서울, 경기, 인천 쪽에 있는 의과대학에 희망을 하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지역인재 전형이라면 전남대학교 또는 전북대학교 또는 지역인재 전형이라고 하면 경북대학교 또는 뭐 부산대학교 이런 대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원광대학교에 관심을 두는 학생들은 많지 않아요. 하지만 막상 우리가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 특히 의학 계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서 지원 6개가 특정 지점에 몰아서 원서를 쓰기보다는 분산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조선대학교와 더불어 원광대학교는 일반고 학생들이 원서를 쓰는 적정 지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관심이 없었지만 고등학교 3학년이 되고 그리고 9월이 다가오면 관심이 더욱더 커지는 학교가 원광대학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치대 구간에서도 마찬가지죠. 의대도 그렇지만 치대는 더욱더 어려운 점이 사실상 치대의 구간에서 많은 학생들이 합류되는 지점이 서울대, 연세대, 경기대학교, 경희대학교, 3개 대학밖에 없다는 점이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 하면 원광대학교나 조선대학교, 전북대학교나 전남대학교 같은 대학들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두지 않았지만 고등학교 3학년이 되고 또 원서 접수가 다가오면 관심이 집중이 되어지는 대학인데 많은 분들이 이제 수시에 대한 정보를 찾거나 또는 공부를 하게 되어질 때 상위권 대학 중심으로 항상 공부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입시에 대한 이해와 입시에 대한 데이터도 상위권 중심으로는 많은데 좀 하위권 대학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등학교 3학년 9월 수시가 다가오면 대학 결정을 해야 되는 대학에 대한 정보가 별로 많지 않아요. 그래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상위권 대학보다는 약간 중하위권 이하에 대한 분석이 꼭 필요하다. 왜? 거기가 우리가 합격할 수 있는 적정 지점이기 때문에 원서 지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상향은 어디든지 할 수 있거든요. 어디든지.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에서 합격할 수 있는 적정 지점이 어디냐. 이걸 판단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원광대학교와 관심을 갖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전남이나 전북 지역의 다른 대학에 비해서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높지 않다는 점이에요. 전남, 전북 지역의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대략 63% 정도라고 봤었을 때 원광대학교는 지역인재 선발 인원을 보니까 전체 선발 인원 97명 중에서 전남, 전북 지역에서 지역인재 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이 43명이죠. 그리고 이제 지역인재 전형 2 호남권에서 2명까지 포함하게 되어지면 45명 정도를 선발하다 보니까 결국 전체 지역인재 선발 인원이 50%가 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대학에 비해서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적다. 결국은 타 지역 학생들에게 그만큼 기회가 많이 열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의대뿐만 아니라 치대에서 선발한 인원도 84명이기 때문에 모집 인원이 꽤나 많아요. 그러므로 원광대학교 의대 선발하죠. 원광대학교 치대 선발하죠. 또 원광대학교는 한의예과에서도 선발하고 또 원광대학교 약대도 선발하고 또 아시는 것처럼 한의예과는 인문과 자연계 분할 모집하고 치의예과에서도 자연계 선발과 인문계 선발이 분할이 되어졌기 때문에 원광대학교는 최상위 대학은 아니지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또 자연계열, 인문계열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점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전형 방법을 한번 볼게요. 원광대가 가지고 있는 전형적 특징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가장 큰 특징은 보시는 것처럼 의예과, 치의예과, 한의예과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동일하다는 점이에요. 그렇죠? 앞에서 설명을 드렸었던 우리가 조선대학교 같은 경우를 보면 의예과와 치의예과가 학생부 종합전형과 학생부 교과전형에서는 수능 최저가 동일하지만 약대 같은 경우는 의대와 치대와 다르게 수능 최저가 다르고 또 학생부 종합과 학생부 교과는 수능 최저가 동일하지만 의대, 치대가 지역인재 전형으로 가는 경우는 의대와 치대의 수능 최저가 나누어지는 경우, 달라지는 경우였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광대학교는 학생부 종합에서도 의대, 치대, 한의대의 수능 최저가 동일하고 학생부 교과 전북에서도 의대, 치대, 한의대의 수능 최저가 동일하고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광주 전남에서도 의대, 치대, 한의대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대학들마다 모집 단위에 따라서 학과에 따라서 수능 최저가 어떻게 나누어지느냐에 따라서 학생들이 원서를 쓰는 지점이 달라지고 원서 지원하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의 차이가 달라진다는 점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원광대학교는 학생부 종합전형과 지역인재 전형에서 의예과, 치의예과, 한의예과의 수능 최저가 동일하다. 수능 최저가 동일하다는 얘기는 결국은 어떤 차이가 있다? 내신의 차이가 생긴다는 뜻이에요. 결국은 원광대학교를 결정하게 되어질 때는 학과 결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학과 결정이. 의대에서 치대로, 치대에서 한의대로 갈수록 결국 내신 성적의 차이가 발생이 되어진다는 점을 고려하기 때문에 다른 대학은 수능 최저의 높낮이에 따라서 결정한다면 원광대학교는 결국은 학과의 차이로 인해서 내신 성적의 차이를 보시는 게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광대학교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몇 명을 뽑냐면 26명을 뽑고 면접일자는 11월 29일에 면접을 보게 되고요. 서류평가에서는 학교생활 충실도가 38%, 진로 연계성이 32%, 인성 및 사회성이 30%를 선발하게 1단계 선발 1단계는 5배수를 두고 있습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세계 영역 등급 합의 6에 과탐 2과목 평균이니까 전체 의과대학 중에서 수능 최저가 거의 제일 낮은 대학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수능 최저가 낮으니까 내신 성적이 높겠죠, 당연히. 보시는 것처럼 2023년도 결과를 보면 모집 인원 26명, 지원 인원이 233명, 경쟁률은 8.96. 자, 충원 합격자가 29명이 충원 합격이 돼서 충원율은 115%고요. 교과 성적은 1.18, 교과 성적은 1.22 정도의 성적이고 전년도에 비해서 경쟁률이 하락했죠. 보시는 것처럼 전년도에는 13.50이었는데 올해 경쟁률이 8.96으로 경쟁률이 하락을 한 이유는 결국은 뭐 때문이냐면 그 전년도의 내신 성적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2022학년도에 교과 성적이 1.13, 1.17 정도의 교과 성적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경쟁률이 하락했고 경쟁률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됐죠? 내신 성적이 낮아졌죠. 그러면 결국은 올해는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냐? 요거보다 경쟁률이 좀 향상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원광대학교는 나름대로는 좀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첫 번째는 2023학년도가 2022학년도보다 경쟁률이 낮아졌다 하더라도 대략적으로 13대 1, 8.96 정도 생각하면 경쟁률이 한 10대 1 정도 된다. 그럼 1단계 배수가 5배수니까 1단계를 통과할 확률이 높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원한 학생들이 대부분 다 일반고 학생들이기 때문에 면접이 보시는 것처럼 면접을 2인 1조로 구성이 된 2개의 면접실이니까 약간의 에미마이 형식의 면접으로서 20분 정도 소요가 되어지고 일반고 학생들의 면접이기 때문에 면접도 크게 내가 불리하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세계 영역 등급 합의 6이라고 하면 수능 최저가 좀 낮은 구간이지만 원광대학교의 원서를 쓰시는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경쟁력을 다 확보하고 있는 분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의대의 약간 중하위 정도 구간이기 때문에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약간 경쟁력이 100% 확보가 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략적으로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많다고 보면 대략적으로 수능 최저의 충족 비율은 그래도 한 40% 정도 수능 최저 충족이 되어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면 1단계가 5배수이기 때문에 경쟁률을 고려하면 2대1 밖에 되지 않죠. 1단계를 통과한 사람들 5명 중에서 수능 체제를 충족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5명 중에서 제가 볼 때는 한 3명 정도 충족을 할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수능 체제 1단계 합격자 발표가 11월 17일이니까 결국은 수능 성적이 발표가 되는 날이 12월 8일이기 때문에 1단계 통과된 학생들 중에서도 수능 최저가 미충족되신 분들이 계실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보게 되어질 때 실질 경쟁률은 한 3대1 정도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최종적으로 합격자와 충원율을 고려하게 되어지면 충원율이 거의 100% 이상 나오기 때문에 합격 가능성이 그만큼 높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한 요즘에는 예전에 비해서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시키는 비율들이 많이 줄었죠. 예전에는 뭐 수시에서 장사 한번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정시에서 장사 한번 하고 많은 학교들이 수시의 인원을 정시로 이월시켜가지고 결국 입시를 되게 혼란스럽게 했는데 작년의 경우로 봐도 사실은 의예과 같은 경우에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시키는 이월 비율이 많이 줄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서 경우에 따라서 학생들이 내신 성적이 대학이 요구하는 것보다 다소 낮아진다 하더라도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시키지 않고 합격할 여지가 있다는 점이에요. 그런 점들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내신 성적이 지금 나와 있는 1.1이나 1.2 정도의 성적이 아니라 1.2 후반 정도의 내신 성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라도 원광대학교의 경쟁률, 원광대학교의 1단계 배수 5배수, 그 다음에 충원율을 또는 수능체제의 충족 범위 또는 1단계 합격자의 발표 시기 정도를 고려하게 되어지면 원서 지원을 해보실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원광대학교가 전략적으로 수능 최저가 높지 않고 내신 성적이 높지 않은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한 번 정도 도전해 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시점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결국은 원광대학교는 의예과, 치예과, 한예과가 동일해요. 수능 최저가 동일하다는 얘기는 결국은 의예과, 치예과, 한예과는 내신 성적의 차이가 발생이 되어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의예과의 경쟁력이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의예과만 고집하지 마시고 치예과를 쓰거나 아니면 한의학과를 낮추시게 되어지면 그만큼 합격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 요걸 꼭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 원광대학교 학생부 종합 광주 전남에서는 10명을 선발합니다. 자, 광주 전남에서는 10명을 선발하게 되고 동일하게 1단계 배수 5배수이고요. 그 다음에 면접 일자, 면접 진행하는 방식,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동일하고요. 전년도의 결과를 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경쟁률이 약 8대1, 그 전년도의 9대1, 1단계 배수 5배수라고 생각하면 사실상 1단계는 2대1이 안 되는 경쟁률, 그리고 1단계 배수 통과한 학생들 중에서 발표가 나지만 수능 최저 미충족자가 포함이 되어져 있을 가능성, 거기에다가 충원율이 180%라는 점을 고려하게 되어지면 그만큼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지역인재 전용으로 원광대학교 의대를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원광대만 쓰는 게 아니에요. 원광대가 36 정도의 수능 최저가 있기 때문에 위에 35 또는 46 정도의 수능 최저를 요구하는 구간이 있죠. 아시는 것처럼 전남대학교가 35, 그 다음에 조선대학교가 35, 그 다음에 저 46 정도를 요구하는 학교가 전북대학교이기 때문에 결국 전북대학교,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 수능 체제를 충족하지 못한 학생들이 결국은 원광대에 합격하게 되는 거고, 그 위쪽 대학에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원광대로 원서를 쓰는 거니까 결국 원광대학교에 원서를 쓰는 학생들은 위쪽 대학과 똑같아요. 다른 점은 수능 체제만 다를 뿐이지 결국 똑같은 게 뭐다? 내신이다. 결국 내신 성적은 거의 대부분 다 1.1대의 내신 성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로 구조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역인재 전형보다 학생부 종합 전형이 내신 성적이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종합에서도 광주 전남이 있고 전북이 있습니다. 이것도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고려하실 수가 있는데 전북 지역 같은 경우는 모집 인원이 33명. 해당이 되어지고 내신 성적은 지금 보시면 1.18, 1.33이에요. 특이한 점은 뭐냐면 광주 전남은 50%가 1.11, 70%가 1.19이기 때문에 50%와 70%의 내신 성적의 편차가 크지 않죠.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전북 지역은 33명을 선발하는데 50%의 성적은 1.18인데 70%의 내신 성적이 1.33이기 때문에 내신 성적의 편차폭이 크게 벌어지고 있다는 점. 이게 왜 이렇게 내신 성적이 벌어질까? 다 이유가 있겠죠. 이 부분은 이제 뒤에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지역인재 전형이라 하더라도 광주, 전남 지역의 지역인재 전형과 전북의 지역인재 전형의 입시의 결과와 지원하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성적이나 스펙의 차이가 있다는 점이겠죠. 두 개의 전형 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을 보시게 되어지면 결국 원광대학교는 수능 최저가 낮아요. 수능 최저가 낮다는 얘기는 결국은 많은 학생들이 원서 지원이 몰리도록 할 거고 또 원서 지원이 몰리는 것뿐만 아니라 결국 내신 성적이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광대학교의 2023학년도의 입시 결과를 보면 많은 학생들이 적극적인 원서 지원을 하지 않았죠. 그 이유는 학생부 종합이라 하더라도 실제 일반고 학생들이 원서를 쓰는 지점일 뿐만 아니라 내신 성적이 매우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학생들이 내신 성적이 2.2나 1.3 정도의 내신 성적을 가진 학생들이 원서 지원을 주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또 올해 하나의 변수는 수능에 대한 약간 변수가 있죠. 전년도 2023학년도, 2022학년도의 수능은 전년도와 비슷한 형태의 수능이 구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뭐 흔히 말하면 불수능이다. 또는 1등급과 만점 간의 점수의 구간의 차이 또는 1등급과 2등급의 비율 등 비슷했는데 올해 좀 달라지는 점들은 최근에 들어서 뭐 카르텔 등등등 얘기하면서 쉽게 말하면 킬러 문제에 대한 배제 등등등과 관련이 되어지면서 9월 평가원에서 새로운 유형의 난이도에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되어질 것이다. 또는 수능에서도 킬러 문제들이 배제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결국은 9월이나 수능이 실제 어떤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되어질지 출제 경향에 대한 부분이 파악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생각과 다르게 수능 최저 충족에 있어서 변수가 발생이 되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하위권에서. 그렇게 되어지면 생각보다 수능 최저의 충족 비율이 낮아지면서 결국은 내신 성적이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내가 수능 최저는 3.6 정도 충족이 가능하지만 내신 성적이 다소 불안정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입시의 변화를 하나의 기회로 생각해 보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지역인재 전형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자, 원광대학교 지역인재 전형이 3.6이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남 전북 지역의 지역인재 전형에 해당이 되어지는 학교가 4개 대학이 있습니다. 원광대학교가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남대학교가 3호, 두 과목의 평균을 반영하고요. 조선대학교가 3호의 한 과목을 반영하고 그 다음에 전북대학교가 4, 6의 두 과목 평균의 절사를 반영하기 때문에 같은 지역인재 전형의 대학이라 하더라도 수능 최저에 큰 차이가 있고 결국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지역인재 전형의 모든 대학은 똑같은 거예요. 내신 성적 1.1, 쉽게 말하면 1.12 뭐 이런 내신 성적은 똑같은데 차이가 있다면 결국 수능 최저의 차이라는 거죠. 수능 최저의 차이를 둘 것이냐 아니면 내신의 차이를 둘 것이냐. 수능이 같다면 내신이 다른 거고 내신이 같다면 수능이 다른 거예요. 결론적으로 수능 최저가 다르다는 얘기는 내신 성적은 비슷하게 분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죠. 그래서 원광대학교의 가장 큰 특징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학생부 종합전형, 지역인재 전형에서 뭐하다? 의예과, 치의예과, 한의예과가 수능 최저가 동일하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평가와 학생부 종합 전북, 학생부 종합 광주 전남에서 의예과의 학생부 교과 성적을 보면 학생부 종합이 1.18,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북이 1.18, 학생부 종합 광주 전남이 1.11 이기 때문에 수능 최저 사실 거의 비슷하죠. 참 내신 성적이. 합격생의 내신 성적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뭐가? 전형의 차이에 따른 내신 성적의 차이가 없다. 왜 없다? 수능 최저가 동일하기 때문에. 수능 최저가 같으면 결국은 내신이 다른 거고 내신이 다르면 수능 최저가 다른 건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능 최저가 동일한 수능 최저를 두고 같은 의예과이기 때문에 내신 차이가 없는 거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대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의예과와 치의예과는 다릅니다. 결국은 의대, 치대, 한의대
그러니까 수능 체제가 동일하고 전형에 따라서도 수능 체제가 동일하기 때문에 원광대학교의 지원의 전략은 바로 뭐냐 하면 학과 선택이에요. 학과 선택. 학과 선택. 내가 의대를 쓰느냐, 치대를 쓰느냐, 아니면 한의대를 쓰느냐에 따라서 내신 성적의 편차가 발생이 되어지는데 보시는 것처럼 학생부 종합의예과는 내신 성적이 1.18.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치의예과는 1.28이에요.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광주 전남에서도 의예과는 1.11, 치의예과는 1.48이죠. 결국은 원광대학교는 어떤 전형을 선택하느냐? 이거보다 중요한 게 더 중요한 거는 학과 결정이에요. 의예과만 자꾸 고집하지 마시고 내가 내신 성적의 경쟁력이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원광대학교를 치대를 쓰거나 아니면 한의대를 쓰게 되어지면 합격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고 그럼 원광대학교를 합격하시고 난 다음에 상위 대학에 도전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거든요.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의대 원서 쓸 때 상향 지원은 어디든지 할 수 있어요. 뭐 원광대학교 쓰면서 서울대학교 못 쓰나? 연세대학교도 쓸 수 있고 고려대학교도 쓸 수 있어요. 하지만 의대 원서 지원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적정 지점을 찾는 거. 합격 가능성이 높은 지점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고 적정 지점을 찾고 적정 지점의 원서 지원이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는 뭐가 가능하다? 상향이 가능하다. 의대만을 자꾸 고집하는 거는 결국은 전략적으로 좋은 전략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원광대학교 신입생 출신 고등학교 유형조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체 정원의 선발을 빼고 난 다음에 93명을 선발하게 되고 그 중에서 학생부 종합이 26명, 학생부 종합 전북이 33명, 학생부 종합 광주 전남이 10명을 선발하고 정시에서 22명을 선발하게 되는데 전체 모집 인원 중에서 일반고 학생의 비율이 87.18%, 학생부 종합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과학고 0명입니다. 과학고 선발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학고 학생들이 원광대학교에 원서 쓰시면 안 돼요. 못 붙어요. 그 다음에 영재고도 0명이에요. 자사고도 2명이에요. 학생부 종합으로 붙은 학생들. 그러니까 자사고 학생이 2명이 붙었다는 얘기는 이게 일반과 있을 수도 있지만 의대나 치대나 한의대일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자사고 학생들 중에서 원광대학교 학생부 종합 전형의 원서를 쓰는 게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원광대학교에서 발표한 성적이 1.18이라 하더라도 이 성적은 첫 번째는 일반고 학생들만의 내신 성적일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는 자사고가 포함이 됐다면 자사고의 내신 성적을 일반고로 환산하여 적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신 성적만 가지고 너무 겁을 먹을 필요는 없어요. 어찌됐든 선발 인원이 있다는 점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 하단에 나와 있는 것처럼 2023학년도 자사고의 선발 인원 중에서 특히 학생부 종합 특별 전형에서 5명이 붙었어요. 아시는 것처럼 전남, 전북 지역의 자사고 중에서 우리가 가장 관심 있는 학교들이 있죠. 그 하나의 학교에서 지금 보시면 모집 인원이 5명이 붙었다는 얘기는 지금 보시는 것 전북 지역에서 전북의 의과대학의 선발 인원이 총 33명이고 이 33명 안에서 지금 자사고의 학생의 선발 인원이 5명이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들로 해서 전남 지역과 다르게 보시는 것처럼 전북 지역 같은 경우는 50%의 합격생의 성적이 1.18이고 그 다음에 70%의 성적이 1.33이에요. 그 다음에 광주 전남은 1.11, 1.15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50%와 70%의 간격 차이가 크게 벌어지고 있죠. 이게 결국은 뭐냐면 그 지역의 자사고 학생들의 합격의 비율이 포함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내신 성적이 하락되어지는 거고 내신 성적이 상위 구간과 하위 구간으로 분리가 되어지는 거죠. 물론 자사고 학생이 원서를 쓴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유리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자사고 학생이 원서를 쓰게 되면 첫 번째 동일 학교 내에서의 경쟁력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첫 번째는 그 경쟁력에 따라서 의예과를 쓸지 치의예과를 쓸지 한의예과를 쓸지를 전략적으로 잘 선택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원광대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 대학도 잘 준비해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